달걀 부탁기 채널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 마른 잎을 요 양진을 냉큼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분갈이를 하나 하려고 해요. 요 양진은 약간 좀 너부대대한 것이 잎허리가 크죠? 얘는 좀 태생이 조금 큰 녀석이에요. 와, 마른 잎 진짜 많다. 근데 양진 얼굴 쬐끄만한 애들 되게 많아요. 저는 양진을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좀 다양하게 키워봤었죠. 녀석들 양진 사이즈가 이렇게 큰 양진. 요거 프리티 다육에서 온 양진이거든요. 근데 양진도 수연이처럼 얼굴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연도 왜 우리가 같은 수연인데 프릴 수연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양지는 꽃이 펴요. 양지는 꽃대가 있거든요. 근데 수연이 꽃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누다는요? 없죠. 혹시 사과꽃 꽃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도대체 그 얘네들은 어떻게 번식을 하는 거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걔네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애들이니까 이제 우리 잎꽂이 누다 잎꽂이 엄청 잘 돼요. 잎꽂이 혹은 오프셋이라 그래서 자구 번식, 자구꽂이로 이렇게 해서 번식을 하죠. 근데 자연 상태에서는 걔네들은 그러면 그냥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자연 상태에서 원래 있었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낸 다육들 중에서 꽃을 안 피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안 피우는 것인지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피우는 것인지 꽃 피우는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것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아니 사과꽃이 누다랑 너무 닮은 거야. 그래서 사과꽃은 분명히 누다의 교배종일 거야 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진짜 한참 동안. 근데 사과꽃을 만든 농장에서 아니다 이런 거예요. 아니 닮았는데 왜 아니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생각해 봤더니 누다가 꽃이 안 펴. 꽃을 볼 수가 없어. 뭘로 교배해? 아 그렇네. 그래서 다육이들이 번식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항상 다육들 이제 키우기법 보면은 얘는 뭐 자구 번식합니다. 자구 번식해도 되고요. 잎꽂이해도 되고요. 막 이렇게 씨앗으로 실생으로 번식해도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얘는 꽃대가 이렇게 있어서 꽃대가 이렇게 나온 자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수연이가 꽃이 없다는 거. 그래서 꽃이 없는 다육, 꽃이 안 피는 다육들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배종들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왜 교배종은 되게 상업적인 부분이에요. 자꾸 신품종들이 나오고 예쁜 품종으로 교배를 해야지 얘네들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지. 뭐 학술적으로 얘네들을 뭐 키운다. 그게 솔직히 학술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뭐 얘네들을 보존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안 이쁜데? 원종들 안 이쁜 애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매력 하나도 없는 애들 진짜 쎄거든요. 이제 약간 조금 좀 다른 접근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원종들 찾아다니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게 원종이 진짜 원종이 아닌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 그런 의미 아니라 진짜 야생에서 있었던 그 모습을 찾아다니시면서 학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좋아하는 스와베 님이 블로그가 있어요. 저 우연히 다육이 검색하다가 그분의 그 블로그를 제가 찾아냈는데요.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이렇게 공부가 돼요. 근데 그분께서 이번에 논문도 다육이 논문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메일 보냈어요. 만나고 싶다고. 진짜 만나 뵙고 싶다고. 자, 제가 만나 뵙게 됐을 때 여러분께 꼭 알려드릴게요. 요 다육은 에보니예요. 제가 에보니를 일부러 적심하진 않았고요. 요 녀석 생장점이 소멸을 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아기를 이렇게 달았는데 할랄라 이 녀석도 생장점이 없고 여기 둘은 생장점이 있는데 얘 생장점이 지금 없는 녀석이 또 나왔네요. 아이고 꼭 이렇더라. 꼭 가끔 가다 보면 생장점 없는 애들 만들어내더라.
녀석은 다시 이제 심어서, 자, 얘는요, 사실은 이 화분에 심어주기에는 조금 저는 아까워요. 화분 사이즈가. 근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뿌리가 심기려고 하면은 화분의 입구 사이즈가 넓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토분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줘요. 요즘에는 작은 화분에다가 넘친 듯한 그런 수영으로 분갈이를 하는 게 예뻐 보여요. 왜냐면 마치 이 계절은 왜 그러지? 마치 내가 너무 잘 키워서 다육이가 거기에서 넘쳐나게 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도록 분갈이를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더 예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딱 맞는 화분에 식재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 수영 자체가 그런 화분에 안 돼요. 마치 아치형의 그런 다육이처럼. 그래서 이 녀석은요, 이 화분에 입구가 이렇게 넓직한 화분에 식재를 해줍니다. 밑에는 약간 좀 묵직한 흙으로 좀 깔아주고요. 그리고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해서 좀 고운 흙으로 이렇게 해서 깊숙이 묻어줍니다. 잎들이 살짝쿵 배양토에 묻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활착이 먼저라서. 그래서 다육이 그 컨디션에 따라서 화분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조금 달라지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미처 쓰지 못하고, 제가 초보 시절엔 몰랐어요. 않고 그냥 막 심으려고 하면 얘가 들뜨겠죠. 결국엔 활착이 또 안 되겠죠. 나중에 또 이제 얘를 소안에다가 뭔가를 또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약간 잎들이 이렇게 좀 묻히는다 싶더라도 활착을 우선시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잎이 이 배양토에 닿게 뿌리를 심어줘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식재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제가 다육이 분갈이 할 때는 이걸 진짜 용납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기에서 이 배양토에서 얘가 가까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만 되게 애를 썼다 보니까 다육이 활착보다는 어떻게 이제 모양새, 내가 원하지 않는 이제 그런 모양새를 안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애들이 활착을 못해. 그래서 들뜨고, 지금은 활착이 먼저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어요. 잎이 배양토에 좀 묻혀도 이 꼴을 봐주는 겁니다. 뿌리가 이렇게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양재인, 제가 마른 잎 떼면서 꽃이 피지 않는 다육들 번식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교부종에 관한 이야기 잠깐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스프레이 살짝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시간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